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내란수계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금요일 4일 오전 11시로 잡혔는데요. 자, 많은 분들께서 기뻐하시고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일 11시에 헌재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어떤 선고가 나올지 계속 지켜봐야 되고요. 헌재가 지금 선고를 하는 그 시간까지 아직 남아있는 1분 1초 우리가 긴장을 놓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긴급 편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하시고 또 광장에서 많이 만나셨던 분이죠.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예. 네, 오랜만에 저희 스튜디오에 예. 오셨는데 뭐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랜만에 인사 말씀부터 좀 듣고 네. 하겠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예. 일단 오늘 헌재 선거 날짜가 정해졌죠. 네. 네, 그래서 4월 지금 이제 그 동안에 많이들 불안해 하시기도 하고 네. 긴장도 하셨을 텐데 이 상황을 보면서 많이들 서로 이렇게 묻잖아. 어떻게 될 것 같아? 언제 될 것 같아? 맞아요. 이를 넘어서서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질문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까지 예. 헌재의 판결이 추호도 국민의 뜻과 어긋나지 않도록 네. 강력하게 압박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사가 잘못되면은 네. 전체가 이그러지는 그런 상황이죠. 윤석열의 탈옥, 구속 취소 예상하지 못했던 일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이제 직무 복귀 작전의 한 일환이었잖아요. 이번에 이 헌재의 판결도 그 직무 복귀 일환이 되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끝까지 긴장을 예. 놓지 말고 그리고 헌재가 국민의 뜻을 따라서 국민의 명령에 복종하는 네. 그러한 기세를 끝까지 강력하게 만들어 갑시다. 네. 만들어 갑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쳐 주셨는데 사실은 헌재가 이렇게까지 4월까지 이렇게 질질 끌면서 선고를 하게 될 줄은 우리가 맨 처음에는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예상을 좀 못했던 부분이긴 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네. 그것은 일단은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양식을 믿었던 것도 있지만은 그 전에 윤석열의 지난해 12월 3일의 내란 쿠데타는 모든 국민들이 현장에서 목격했고 체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현장 증인이었던 것이고 네. 헌재의 증인으로 국민들이 나가는 것이 옳을 정도였던 거죠. 그래서 모두가 이미 보고 판단을 내린 사안이기 때문에 헌재는 여기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예. 어떤 근거로 이걸 정리할 것이냐는 숙제만 풀면 됐었는데 다른 짓을 한 거죠. 뿐만이 아니라 또 윤석열 내란 세력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죽고 사는 문제가 됐을 테니까는 아주 치열한 공작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 공작의 일정한 흐름이 네. 헌재의 판단을 교란시키거나 또는 결정을 미루게 하거나 또는 정치적인 기회주의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틈새가 만들어지면서 네. 우리 국민들을 굉장히 이게 뭐지? 라고 하는 혼란을 겪게 했죠. 네. 보통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판사라고 한다면 일반 국민들보다 법적 판단을 명확하게 내릴 것이다. 우리도 이미 이렇게 어렵지 않게 내렸는데 그렇죠. 별로 시간은 안 걸릴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런데 그러한 기대에 어긋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고 애초에는 국민들이 이제 내란 세력, 극우 세력들이 헌재를 공격할 때 헌재를 지켜내려고 굉장히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도 시간이 흐르면서 네. 배반감, 또 비판, 음. 이제는 헌재에 대한 공격, 네. 헌재 무용론까지 가는 지경에 이런 것은 네. 헌법재판소 자신이 스스로 만든 거라고 봐요. 이제는 날짜를 받았으니까는 이미 결론을 내려졌다라고 보게 되잖아요. 근데 물론 그 결론이 매일매일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4월 4일까지 온 국민들이 총력 단결을 해서 네. 헌재 판사들이 다른 생각 먹지 못하게
전 국민이 이미 명령을 내린 대로 네. 사실은 판결문은 국민이 다 써놓은 거 아닙니까? 한글 못 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요. 윤석열을 파면한다. 뭐 예. 이렇게 별로 어려운 문장도 아닌데 거기에 필요한 법리는 알아서 하시고 결론은 이미 정해졌으니까는 결론. 그대로 하는 것이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역사적인 책무로 네. 또는 책임을 가지고 임해야 할 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 맨 처음에는 약간 좀 마음을 놓은 면도 있죠. 왜냐하면 헌재가 이렇게 국민들이 네. 다 본 상황에 있어서 또 변론을 거치면서 드러났던 이 윤석열의 이 민낯, 뭐 거기서 뭐 부정선거 얘기하고 뭐 네. 말도 안 되는 그 주장을 하면서 또 군을 선관위에 보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헌 문란을 인정하는 모습까지 보였잖아요. 그러면 이거 변론이 끝났으면 2주 안에 전례에 따라서 최소한 2주 안에는 끝날 것이라고 했는데 4월까지 왔다는 걸 보면 참 이게 우리 국민들의 생각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는 좌절감도 느꼈었고 그다음에 답답함, 분노 이게 이제 광장에 터져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예. 우리 국민들이 몇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국민들이 이미 판단을 내리고 이것은 별로 이렇게 다툼의 여지가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파괴되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의 구속 취소가 너무나 쉽게 돼버리죠. 그리고는 그것도 난데없이 시간으로 따지는 방식으로 해서 기존의 관행을 허물어뜨리고도 네. 문제가 전혀 없는 것처럼 해버리고 그리고 즉각 항고하지 않았어요. 검찰이 그리고 경호처의 차장과 본부장도 네. 영장을 신청했는데 유야무야 만들어 버렸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검사가 향응을 받고 100만 원 이상이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99만 원을 만들었던 사건 기억나시죠? 네, 라임 사태 그때 바로 보면. 그런 방식으로 네. 쪼개서 계산을 해버린 거죠. 이런 술수를 쓴 거를 보고 네. 이건 정말 문제가 크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법원의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에도 그랬지만은 헌재의 판결에 대해서도 상당히 경악하게 됐죠. 위헌이지만 큰 문제는 없다. 그러면은 적당히 헌법을 위반하면서 교활하게 행동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방식의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헌법을 적당히 어기도록 종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헌법의 무게를 흔들어 버리는 사태죠. 네.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박정 기자님 안심할 수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이게 뭐지? 그리고 뭐지? 이상하다. 그 과정에서 정계석 판사만 유일하게 네. 한덕수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판단을 내린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는 걸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점점 여기에 대한 성찰이 깊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얘기를 먼저 조금 해보자면 민주주의의 정치 체제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방식이잖아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재판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절차적인 선출 과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임명권자, 임명된 사람들이잖아요. 선출된 그런데 사람이 입법부는 선출 권력이잖아요. 네. 임명된 사람들이 선출 권력의 판단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임명 권력이 민주적인 어떤 이 총합적 의지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사실은 촛불행동도 예. 초기에는 이 탄핵에 대한 선택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뭐냐 하면은 박근혜 탄핵의 과정에서 경험을 했지만은 100만, 200만 국민들이 모였지만 거기에 이제 몇 사람이 이걸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태가 올바른가? 그러다가 이제 국민들이 탄핵이 옳다라고 했을 때 받아들여서 그러면 방법은 뭐겠는가 했을 때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명령을 받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자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이 나와도 승복해야 된다. 이건 말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거지. 국민이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승복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사건은 이미 결론이 그날 즉각 내려진 거거든요. 12월 3일로 내려진 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국회에서 이거는 위헌이고 불법이다라고 해서 네. 해제 의결을 했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정리된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법리적 조력을 해야 하는데 네. 이미 내려진 국민적 판단 이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내거나 판단을 내릴 권리 자체가 없어진 사건이에요. 헌법재판소는 그럴 권한과 권리가 아예 없습니다. 이 사건은. 그래서 그런데 보면은 이번에 한덕수의 경우도 그렇고 네. 또 몇 사람의 검사에 대한 것도 검사에 죄다 대한 기각시켰잖아요. 기각을 감사 했죠. 원장도. 예. 그 보면은 논리가 위헌은 맞다. 법은 어겼는데 죄인은 아니다. 이런 식이잖아요. 이런 중대성이. 식의 판단을 내린다. 그만큼 이 위헌의 죄질의 무게 같은 것을 따지는 건 당연하겠지만은 그러나 네.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 위헌이면 위헌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에 뒤따르는 조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네. 처벌받지 않은 수준에서만 위헌을 해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교사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이어지는 거죠. 네. 또 역사적으로 보면 예. 팔찌 체제의 산물이잖아요. 1987년의 민주화 운동의 결실로 헌법재판소를 모두 이해하고 있는데 명분은 뭐 그렇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민주 헌정을 지켜내기 위한 최고 사법기구를 만들자. 명분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에 구성의 문제라든가 또는 선출과 임명의 문제라든가 그 권한을 아주 교묘하게 짜서 만든 일종의 정책 타협물인데 이거는 이제 전두환이 6.29라고 하는 기만적인 그러한 술책을 통해서 민주화의 격렬한 항쟁을 무마시키고 네. 그리고는 노태우로 하여금 군사 정권을 계승하게 만들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러면서 혹여 민주 세력이 입법부의 다수를 차지하게 될 경우에는 통제할 방법을 그걸로 만든 거죠. 그래서 입법부에 대한 통제 장치로 헌법재판소가 지배 세력의 정책 무기로 작동한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뼈저리게 네.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전부 법조인들 출신이에요. 그렇죠. 법조인들만이 헌법재판소 헌법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교수도 있고 지식인도 있고 활동가도 있고 시민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선출이 돼서 그래서 국가의 존망을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법조인들만 하게 되면 이들이 또 헌법학 전문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선출된 적도 없어요. 이들의 식견은 굉장히 좁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헌정의 어떤 진로를 이들에게 맡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라는 게 드러났고, 그 다음에 이들에 대한 선출도 보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독일식을 갖다 썼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은 독일은 선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연방의회, 참사원, 상한, 양원의 구성 방식으로 해서 거의 의원 내각제잖아요. 의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의회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회가 결정을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죠. 미국도 헌법재판소라는 게 없잖아요. 상하 양원이 네. 결정을 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것을 교묘하게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거부권만 발동하면은 헌법재판소의 기본 구성조차 안 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마흔역 재판관 그렇죠. 아직까지 임명이 안 네, 되고 이거는 있습니다. 말하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입법부의 다수가 결론을 내려도 전혀 그것이 현실에 작동되지 않도록 만들어버린 지배 세력의 입법부에 대한 통제 도구, 정치, 무기가 하나 장착된 거죠. 이게 숨겨져 있었던 거죠. 보통 잘 몰라요. 이번에 확실히 드러났고 예.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했잖아요. 잘못된 판단이죠. 이렇게 보면은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현재 존폐 위기까지 사실은 이르게 된 거예요. 아마 이제 이 이후에는 당연히 개헌의 논의가 있을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기능, 구성, 위치, 권한 이런 네. 것들이 전면적으로 정리가 돼야 하는 것이고 네.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좀 더 헌재 개혁 문제. 강조해 드리자면 네. 4월 4일 날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결론을 내릴 것이냐 하는 것은 많은 추론이 있죠. 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파면 외에는 국민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걸 굉장히 명백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네. 촛불행동의 경우에는 기각이면 항쟁이다 이런 입장을 정했습니다. 기각이면 항쟁이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결과 우리가 뭐 예측을 그동안 뭐 많이 해왔지만은 무의미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무의미했고. 무의미한 것이고 예, 중요한 것은 파면 결정 외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국민의 뜻에 복종해라. 네, 이것이 헌재에게 내리는 우리 국민들의 명령이 되어야 될 것이고 아,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했을 경우에는 곧바로 항쟁이다. 이렇게 해서 기존에 지배세력의 도구가 된 네, 그런 법과 제도는 전부 폐기해야죠. 거기에 매달려서 문제를 풀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의 칼자루는 저쪽이 쥐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밤낮 싸워봐야 우리는 칼에 찔리고 네. 다치고 죽게 되는 그런 사태를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자, 헌재의 이제 문제점과 네. 이번에 우리가 알게 된 헌재의 네. 본 모습, 의미 이걸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 많이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네, 헌재를 바라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애태우고 네, 정말 초조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결론이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각 뭐 잘못된 결론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항쟁이고 또 파면 결정 8대0 만장일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당연한 그럼 그대로 당연한 거죠. 결정이 그런데 이제 여기 나와야 하나 된다.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것이 파면 결정을 내렸어도 이번에 이렇게 헌재가 보인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 전체의 규탄을 받아야 되고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네. 그 사안도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무능력한 거죠. 보통의 국민들도 아주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을 네. 이런 식으로 지연시켜서 내란 세력들이 준동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기세를 북돋우고 결국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네. 승복 또 불복 이 문제 전에 헌법재판소가 내란 세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매우 우리들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은 헌법재판소가 내란 세력이 되지 않도록 막는 겁니다. 네. 만약에 윤석열이 복귀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학살 면허를 주는 거잖아요. 학살 면허를 주는 거다. 거잖아요. 우리 이게 대표님도 네. 사실은 그 수거 명단에 그렇죠. 네. 체포 명단에 있었고 14명의 체포 명단에 예. 있었던 것이고 이게 무슨 고문 과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영연백 이거 뭐 몇천 개 이번에 또 추가 구입을 했고 그래서 이러한 내란의 이런 음모와 기획들을 보면 무시무시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파시스트 독재 권력이 국민들을 적으로 몰고 학살하는 비상대권을 내세우는 이 방식은 민주헌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민주헌정을 파괴하는 일에 헌법재판소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네. 뭐가 되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내란 세력인 거죠.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타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내란 세력이 될 것인지, 네. 내란을 종결시킬 것인지. 아하. 그 새로운 대한민국의 민주적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네. 자신들이 역사적으로 기여할 것인지.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은 기각 판정을 내리게 되는 순간에 아마 이번에 참여한 모든 헌법재판관들, 판사들은 헌법재판소를 폐쇄하는 그 역할을 한 것으로 역사에 기록이 될 겁니다. 아, 이렇게 단호하게 경고를 네. 해주고 계십니다. 헌재가 내란 세력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 네. 아,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거고. 헌법재판소 당신들이 예. 내란 세력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해라. 내란 세력이라니 이게 웬 말인가.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네, 그래서 물론 개별적으로 따지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기울이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을 설득도 하고 네. 그러나 여긴 집단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헌재가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의 최후 보루인 것을 직접 입증하는 그러한 조례의 기회인데 네. 그것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아무튼 국민들은 헌법재판소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할 겁니다. 그래서 타도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는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와 같은 사태를 자초하지 마시고 국민들이 이미 내린 명령 판결문에 써 있습니다. 네. 읽으면 됩니다. 네, 피청구인 윤석열을 단호하게 파면한다. 이 네. 단호하게란 말 한번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여지없이 바로 네. 파면한다. 파면한다. 예. 네.
자, 이제 헌법재판소의 처단은 얘기를 국민에게 맡기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네. 좀 우리가 네. 기대하는 그런 내용이 담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헌재가 선고기일을 잡아놨기 때문에 네. 헌재는 역사에 죄를 짓지 말고 내란색이 되지 말라라고 네. 우리 대표님께서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그 윤석열을 이 법을 아주 교묘하게 엉터리로 해석을 해서 일종의 불법 탈옥을 시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기억나시겠습니다만은 그것과 구속 취소와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판결은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맞아요. 촛불행동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니다. 이거는 윤석열의 직무 복귀 작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헌재를 압박할 것이고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내란 세력들이 윤석열 복귀와 함께 제2, 제3의 내란을 기획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의 탈옥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나와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때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 항고할 수 있는. 맞아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는 그때 헌재가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했었죠. 그러면 헌재가 파면 판결을 내린 다음에 구속 취소를 하는 것과 그 전에 구속 취소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다르잖아요. 파면당한 자의 구속 취소와 파면되지 않는 자의 구속 취소는 너무나 다르죠. 예. 그리고 국무회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렇게 석방을 해버리니까는 직무는 정지됐지만 지령은 내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없죠. 뭐 어떤 누구랑 소통하고 있는지는. 그래서 여러 가지 비밀지령 내릴 수 있는 국무위원 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내란 수계가 끊임없이 자기들의 권력 도구를 동원을 해서 지령을 내리고 압박하고 그리고 공격 목표를 향해서 온갖 모략과 털기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헌정의 이 수호가 매우 어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은 이게 이제 지금도 끊임없이 직무 복귀를 하려고 애를 쓸 텐데 네. 그걸 단호하게 차단을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임무다. 만약에 이 책임에서 한치라도 벗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은 직무 복귀한 내란 수계와 함께 손을 잡고 국민들을 학살하는 편에 쓰겠다고 하는 것을 작정하는 그런 헌재가 될 것이다. 네. 이때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것은 가만히 누가 있죠. 선동을 하거나 그랬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헌재의 위기도 스스로 막고 제대로 하시려면 네.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파면 외에는 답이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승복하라고 하지 말고 네. 국민의 명령에 헌재가 복종해야 된다.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명쾌합니다. 네. 교수님, 우리 고맙습니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명쾌하게 정리가 되고 사실은 윤석열이 이제 풀려나고 석방되고 그 다음부터 기류가 참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거죠. 형사 재판하고 탄핵 심판은 다르기 때문에 공수처 조사도 윤석열이 안 받았기 때문에 네. 우리 헌재는 뭐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상했어요. 그 이후에 참 이게 수상한 이제 모습을 직무가 보였죠. 복귀가 되고 그다음에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 형사 재판도 제대로 될까요? 형사 재판조차도 제대로 되겠습니까? 질질 뭐 끌 수도 검찰이 있고. 인사를 다 쥐락펴락 할 텐데. 네. 네, 그래서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 지점에 있어서 너무나 이제 걱정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헌재가 선고기일을 지정했기 때문에 네, 국민들의 명령에 복종하는 지켜보는 것이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참 우려했던 게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네. 국무회의가 진행되는 이 정부의 모습 자체가 내란 세력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런 거죠. 이거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체가 촛불행동은 맨 처음에 이게 됐을 때 국무회의 국무위원들 다 체포해라. 네. 전원 체포해야 된다. 음. 그리고 전원 체포하지 못하면 전원 총탄핵해야 된다. 왜 네. 그러냐 하면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윤석열이 조직한 정부에 대한 탄핵이에요. 내란 수계가 조직한 조직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란 수계가 만든 조직은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란적이니까 다 없어져. 없애야 되는 예. 거잖아요. 근데 현재 국무위원들의 조직은 내란 수계가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걸 왜 가만둬요? 당연히 없애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언론들이 뭐 줄탄핵이니 뭐니 해서 무정부 상태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의 인식을 교란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뭘 했습니까? 한독수 최상목 다 내란 대행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윤석열처럼. 모든 걸 다 틀어막지 않습니까? 거부권 행사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들은 내란 수익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자들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이들을 탄핵해서 너무나 마땅한 것이다. 왜냐? 내란 조직이기 때문에. 내란 조직으로 꾸며진 정부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혹시 이것이 이제 정부가 저렇게 해체가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삼권 분립은 예. 주권자 국민이 통치하는 것의 하위 개념이에요. 주권자의 통치를 위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최종 목표는 국민들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주권자인 만약에 국민들 위해서. 입법부는 전부 선출 권력이에요. 네. 행정부는 대통령을 선출을 해서 조직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법부는 선출 권력이 아니고 시험 권력이에요. 네. 맞잖아요. 시험 봐서 공부해서 네, 네. 고시 그래도 통과해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도 네. 일단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유일한 것은 입법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사법 체계, 검찰과 사법부가 지금 어떤 형편인가 하는 건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이들은 그래서 국민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위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네. 행정부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윤석열이 조직한 윤석열이 내란 조직한 조직이에요. 거예요. 내란 조직. 그럼 내란 조직은 해체해야 되죠. 네. 그 남아 있는 선출 권력,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은 뭡니까? 입법부잖아요. 그렇죠. 그럼 입법부가 이런 행정 권력을 접수해서 정부의 기능을 동일하게 작동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입법부 안에는 그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장차관 출신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입법부에는 네, 각 정부기관의 위원회와 일치하는 형태의 기관들이 있잖아요. 기관들이, 상임위도 국정감사도 하고 네. 상임위도 있잖아요. 맞아요. 뭘 못합니까? 못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버리면 무정부 상태가 올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차관들이 있어요. 실무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방향만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입법부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예를 들자면은 이런 이 비상시국에서는 네.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임시과도 정부 같은 것을 이끌어서 네. 국민적인 호소와 지지를 받게 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내란 조직이 되어버린 정부는 해체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의결 체제를 붕괴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무회의.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네. 윤석열을 파면해도 마찬가지로 작동해야 될 법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대선이라고 한다면 대선의 관리를 내란 조직이 한다? 이게 가당치 않잖아요. 그렇죠. 당장 이제 한덕수 대행이 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내란 역할을 조직이 해야 되니까. 어떻게 대선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예. 윤석열을 탄핵을 했을 때는 윤석열 한 개인 자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잖아요. 윤석열의 권한과 권력 전체를 박탈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의 권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조직에 대한 인사권이잖아요. 네. 인사권. 그 인사권을 힘이 박탈하면 나오죠. 예. 그 인사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조직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해체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법률이에요. 그럼 이제 비상시국에 맞게 입법부가 네.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선출된 입법부가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인데. 하면 되는 것이죠. 아, 그리고 그리고 언론에서 그것을- 무정부라고 하고 그러고 있고. 그것을 강력하게 예. 주장하고 국민들이 이건 맞네라고 동의를 하게 되면 그것이 합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국민들이 지지를 해서 이 헌정의 문란 세력이 예. 여전히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아, 그렇다고 한다면은 국민을 대리할 수 있는 선체 권력은 유일하게 현재 입법부밖에 없다. 그 입법부에게 우리는 권한을 주겠다. 해라. 그리고 이것은 단독을 하지 말고 시민사회, 종교인 뭐 그동안에 윤석열 체제하고 치열하게 투쟁해왔던 모든 국민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정리하는 네. 그런 어떤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아하. 뭐 몇천만 국민이 다 그걸 하자. 이건 뭐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예. 일정하게 대표성 있는 그러한 기구를 작동을 시켜서 그래서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그 네. 이후의 과정도 준비하는 이런 정책 절차, 입법 절차가 대단히 빠르게 진행돼야 된다. 왜냐? 지금 이 비상 상황이에요. 그리고 혁명적 정세예요. 근데 이미 예. 지배 세력의 도구가 된 그 법과 제도에 기대어서 뭔가를 풀 수는 없다는 게 명확해졌거든요. 시인 김수영이 4.19에 썼던 것 있죠. 네. 율법전서와 혁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시인데 어떻게 혁명을 율법전서로 하려고 드냐 그런 거예요. 네. 그걸 뛰어넘어야 혁명이지. 그렇네요. 87 체제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우리가 겪고 있고 네. 그걸로 해서 아주 교활한 정치 산술로 구성되어 있는 헌법재판소가 저렇게
무한 태업을 해왔고 그 무한 태업을 한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가 과연 온당한가? 전혀 온당하지 않다라고 국민들은 결론 내렸잖아요. 네. 그 다음에 위헌을 했어도 위헌한 자에 대한 네. 처벌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러한 판결이라는 게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도리어 지금 뭐 복귀를 시켜요. 너무나 황당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이런 의심까지 하잖아요. 그래? 검사를 탄핵을 안 해? 그럼 판사 탄핵할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니야? 지네도 탄핵당할 것 같으니까 이런 의심까지 일반 국민들은 하거든요. 검사를 탄핵하는 문이 열리면은 네. 그럼 판사에 대한 탄핵 문도 열린다. 그러면 자기들도 당한다. 이게 바로 기득권 특권 세력에 대한 특권 카르텔에 대한 법조계의 문제죠. 적나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번에 다 통해서 드러났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많은 모순에 처해 있고 기존의 법과 제도를 신뢰했던 것이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가 하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네. 아, 빨리 할 거야. 8대0으로 그냥 밀어붙일 거야. 뭐 그게 어렵겠어? 2주 안에 끝날 거야. 아니었던 거죠. 예. 철저하게 우리는 기만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를 기만하고 있는 법과 제도는 네. 폐기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작동의 방식을 전혀 다르게 바꾸지 않으면은 그럼 국민들의 주권이 끊임없이 침해될 것이다. 이것은 주권자의 권한과 정치적 위상을 위협하는 거죠. 모든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이제 개헌도 제너의적 개헌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네. 모든 국민 또는 모든 인민이 권력 자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하니까는 이거는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근거로만 사용되는 거죠. 내 권한과 내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 거야라고 하는데 국민한테는 하나도 안 줘요. 국민들의 권한과 권리는 다 박탈해 버려요. 네. 오히려 군림하려고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옳은 겁니까? 그렇네. 네. 아, 이번에 우리가 이제 윤석열 이제 파면 네. 국민의 명령 복종하라라고 헌재한테 외치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그것도 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야 보면은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예. 국민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왜 헌재가 해? 선출을 국민이 했으면 파면도 국민이 할 수 있어야지. 예. 그게 바로 주권자의 권리인데 주권자의 권리 일부가 박탈당했네 이걸 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내 권리 돌려도 이렇게 된 거죠. 네, 원리. 이건 지금 맞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촛불냉정의 경우에도 2022년 3월 26일 이 윤석열이 얘기한 거예요. 네. 자기 최후 진술에서 2022년 3월 26일 처음부터 자기가 지금 정부가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탄핵과 퇴진 운동을 시작했다. 그게 바로 우리였죠. 겨냥한 거죠. 170몇 회. 그리고는 저를 겨냥해서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 뭐 등등 네, 이렇게 예. 헌재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왜 그렇게 했는가? 2019년에 이미 이자들이 검찰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걸 통해서 국가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 네. 그 과정에서의 결론이 윤석열 정권의 등장이었기 때문에 바로 치고 들어간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지난 시간 동안 쭉 보면은 어땠습니까? 이들이 하나하나 국민들의 권리를 박탈해 갔잖아요. 생명권도 박탈해 갔어요. 안전권도 박탈해 갔어요. 네. 그리고 이 일본의 핵폐수 폐기물을 갖다가 그냥 바다에 쏟아버리는 바람에 인접 국가의 주권도 박탈해 버렸어요. 그 당연히 얘기하고 막아야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니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권리도 박탈당했어요. 전쟁 도발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마무시하게 박탈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의 총체가 바로 예. 이제 이자가 위기의 궁지에 몰리니까는 내란을 획책한 것이죠. 한 방에 자기 살려고. 예, 뒤집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성공했다고 한다면 네. 지난 시간 동안에 3년 동안에 하나씩 국민들의 권리를 박탈한 것을 완전히 몰수해버린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정말 이 내란의 밤을 한번 뭐 또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네. 그게 사람이 이제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12월 3일에 벌써 4개월 됐네요. 네. 그때 유리창을 깨고 계엄군이 들어가는 네. 상황 그때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근데 그걸 또 희미하게 우리가 기억에서 지워가면서 하도 그 다음에 일이 많아서 맞아요. 이뭐 그래서 현재까지 기억하려고 그러고 왔는데 새로운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요. 네. 이슈 덮는 상황까지 네. 갔는데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그렇죠. 헌재도 우리 국민들의 이 결정, 또 국회 결정을
까먹으면 안 되고 네. 거기에 따라서 정말 국민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네.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예. 국회가 꼭 하나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란 행위자 처벌법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내란 혐의자 처벌법. 네. 이 보면은 이번에 이제 그 김영원 등등 군 관계자들만 주로 그렇게 됐잖아요. 맞아요. 검찰의 관여가 지금 드러나잖아요. 이런 자들. 그게 예. 네, 또 그리고 이후에 획책한 자들, 그리고 한덕수, 최상목 등등 이 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헌법재판소의 5대3 구도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려고 했던 짓 아닙니까? 대통령 마은혁, 쪽에서는 계속 나오는 게 세 사람 재판관 이름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마은혁 판사가 예. 들어갔으면은 좀 다른 구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저지하려고 길을 쓴 자들입니다. 내란 행위자들이죠. 내란 이런 행위자들. 자들을 포함을 해서 윤석열 내란에 가담한 자들, 주모자들, 그리고 김건희도 있잖아요. 이런 자들을 전부 다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처벌에 촛불행도 이제 그 제안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네. 여기 중요한 게 하나 또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겁니까? 몰수해야 돼요. 재산 몰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음. 내란 행위자들의 재산을 몰수를 해야만 됩니다. 네. 불법으로 모은 재산들, 또 내란 행위자들이 그 권력으로 해서 축적한 부는 당연히 몰수를 해버려야 돼요. 우리가 해방 공간에서 반민족 친일 매국 분자들 처단을 하려고 했잖아요. 네. 이들의 재산도 몰수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조선 민중들의 피를 빨아먹었던 그 모든 것을 다 토해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보면은 이번에 보세요. 최상목이 같은 경우는 보면은 미국 국채를 사들여서 이 뭐 하는 자죠? 그러게 네?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국가의 경제와 부를 지켜야 되는 자가 엉뚱한 짓을 한 거죠. 이거 다 몰수해야 됩니다. 경제 수장이 한 일. 싹 다 몰수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의 물적 토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친일 매국 세력들, 예. 내란 행위자들의 물적 토대를 완전히 몰수하는 이와 같은 입법 그리고 이것을 헌법적 기초로 딱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자들이 준동하지 못하게 국민들이 합의를 하고 네. 해서 이것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다시는 그럼 이 자들이 정치적 기본권도 박탈당해야 되는 것이고 역사적인 발언권도 박탈되는 것이고 네. 물적 토대도 박탈돼야만이 대대손손이 잘 먹고 잘 사는 이러한 일들은 없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두환도 사실은 네. 그냥 뭐 평화롭게 간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29만이 있다라고 뻥치고. 그리고 그 관련된 전두환과 함께했던 세력들도 네. 그 자손들도 보면 다 잘 살고 있잖아요. 이번에 파면시켜서 김건희, 윤석열 재산 다 몰수해야 됩니다. 김건희가 고속도로까지 휘면서 온갖 양평고속도로. 네, 농간을 부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철저하게 색출을 해서 몰수해야만 국가의 정의가 바로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란을 획책하지 않게 네. 이렇게 국헌을 문란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기준을 확실하게 세우는 네, 이번 사태를 정리하는 가운데 이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 저희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12월 3일의 모습을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 야간 투시경을 헬멧에 쓰고 쏟아져 왔던 헬기를 타고 왔던 네, 계엄군의 모습들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되고 이런 일이 다시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우리가 정말 맞습니다. 잘해야 된다. 이게 네, 국민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잖아요. 그럼요. 저들도 필사적일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자신들의 적폐 뿌리가 다 드러나고 그들의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그러한 네. 특권 체제가 붕괴된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거죠. 그 다음에 윤석열의 경우에는 무기징역과 사형 외에는 다른 처벌이 없게 되는 상황에 몰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내란 수계. 필사적일 거예요. 그 필사적이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대응이 안이해지지 않아요. 그렇네요. 저들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물리적으로도 목숨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대응하면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뻔했잖아요. 저도 그날 그 12월 3일에 그렇게 차를 타고 집에 가다가 예. 뉴스를 보고 피신했는데 그 이틀 뒤에 체포명단에 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도 제 동생까지 같이 네. 들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끔찍한 일이에요. 그 가수 이승환 씨가 이제 촛불행동에 기부도 하고 또 네. 무대도 공연하고 지난번에도 좀 오시고 맞아요. 그랬는데 그때 그게 고마워서 인스타에 정말 고맙다 그리고 무대 한번 서줄 수 있겠냐고 이렇게 했는데 답이 재밌었습니다. 뭐라고 체포 안 되셔서 감사합니다. 체포 안 이렇게 되셔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오셔서 정말 우리 촛불 국민들과 함께
아주 멋진 무대를 이승환 씨가. 만들어주셨어요. 아, 근데 이런 예. 것들을 보면 근데 이번에 이승환 씨도 구미에서 공연 취소를 맞아요. 당했잖아요. 네. 그걸 헌법 소원을 했는데 엉터리 같은 판결이 나왔어요. 뭐냐면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는 기각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를 이제 이승환 씨가 와서 국민들에게 알렸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처법 체제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자초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처음 얘기 다시 강조하지만은 4월 4일로 되어 있는데 됐네. 이제는 뭐 결론이 나겠지라고 하지 말고 결론을 우리가 만든 결론을 다르게, 그대로 예. 대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대독하게 만든. 네, 그리고는 그래서 이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까지 생각을 해서 더 철저하게 단죄할 수 있는 근거를 네. 헌법재판소가 내놓았으면 합니다. 아, 그래요. 헌재를 향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네. 우리 주권 그 자체인 국민의 명령에 복종을 해라. 기각하면 예. 항쟁이다. 그래서 기각하면 촛불운동은 항쟁이다. 4월 4일 날 네. 이제 헌재의 선고가 있을 때에 관저에 집합합니다. 관저로요. 네, 관저 인근에 집합합니다. 관저 인근에. 그래서 생중계. 그 관저에는 이제 네. 접근하는 데가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는 예. 정말 키세스 키세스 그 우리 우주연합군 그곳입니다. 빛의 혁명. 거기에 우리는 집결할 겁니다. 아. 집결을 해서 예. 직결해서 파면 네, 방송을 선고 생중계 나오면 방송을 함께 보고 거기서 본다. 파면하면 예. 그 축하를 하고 음. 저녁에는 시청 앞에서 우리 촛불 문화제를 하고 문화제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토요일에 시청 예. 앞에서 새로운 진군을 위해서 음. 새로운 민정부를 건설하기 위해서 함께 집결할 것이고요. 네. 기각 바로 항쟁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직접 체포하러 갈지 모릅니다. 국민들이 직접 네. 체포를 하러 왜냐하면 올라간다. 아니 경찰과 예. 검찰은 다 놔주는 판입니다. 내란 수계를. 그러면 현장범인 국민들 체포해야죠.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현장범이다. 네. 국민들이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 다를 바 없이 같은 논리로 예. 윤석열도 국민들이 체포할 수 있죠. 네, 그건 전혀 불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 우리 국민이 체포할 그렇죠. 수 있다. 우리 다 현장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현행법인 거 우리 봤잖아요. 네. 네. 야,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모여야 됩니다. 진짜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힘을 네. 모아야 될 때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내란 사태에서 확인된 이 빛의 혁명, 네. 응원봉 혁명 이것도 해외에서 주목을 또 많이 했고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그 현장을 우리가 또 맞습니다. 목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이 정말 깨어 있음을 네.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했는데 그걸 헌재가 막아선다. 이건 또 말도 이제 안 되는 일이고. 응원봉은요 예? 불도 안 꺼져요. 그렇죠.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살아 있습니다. 꺼질 수 없습니다. 네, 살아 있어요. 야,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국민들 참 위대하다, 대단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과정을 지난 3년 동안 투쟁했던 분들, 네. 최근에 함께 하시는 모든 국민들이 이뤄내신 성과죠. 우리나신. 예. 이번에 보세요. 국회에서 온몸으로 막았었던 그 모습들. 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해방 공간에서의 문제, 네. 그다음에 이후에 4.19, 5.18, 60항쟁, 또 오늘 이르기까지 박근혜를 쫓아냈던 모습들, 오늘 이르기까지 우리의 민주항쟁의 저력이라고 하는 것은 탄탄하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정치권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럼요. 박근혜 축출하고 난 다음에 잘하겠지 하고 맡기고 다 떠났잖아요. 그런데 예.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을 쫓아내는 다음에 그 쫓아낸 주체인 주권자 국민들이 흩어지지 않을 겁니다. 네. 단단히 조직화돼서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데 힘을 쏟아야 되죠. 저는 그래서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훌륭하고 역사적인 발언을 남기셨다고 봐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촛불행동은 그런 기조 위에서 조직되고 네. 전국화됐죠. 그래서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는 굳게 서로 함께 힘을 모아서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자. 이 윤석열 파면만 촛불행동이 하는 일로 흔히들 알고 계시지만 일단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 토대 위에서 민주정부까지 건설하는 대로 함께 힘을 모아야죠. 이번에 이것의 가름길이 2025년 4월 4일이 되겠죠? 그렇죠. 네. 4월 4일부터 그래서 진짜 네. 시작이다. 이제 10월 시작이다. 3일 이후로 예. 촛불행동 매일 집회를 했어요. 매일. 지금 이제 송현
녹지공원에서 네. 헌재 투쟁을 하는 거죠. 이 힘들이 모여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 어저께는 그 같은 자리에 네. 6시에는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대단이 맞아요. 시국미사 드렸잖아요. 시국미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같이 했죠. 네. 그래서 함께 힘을 뭉쳐서 또 비상행동에서 하는 전체 행진과 예. 함께 합류를 해서 헌재 투쟁을 했는데 이 힘이 끊임없이 분출돼서 4월 4일 위대한 주권적 국민 승리의 날이 네.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오마이뉴스 또 오마이 TV 시청자분들. 박정호 기자님의 예. 이 치열한 예. 이 투쟁과 활동도 여기 기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뭐 경찰은 헌재 인근 진공 상태와 조기 착수했다. 뭐 이런 또 네. 속보도 들어와 있네요. 교통 통제를 시작을 했다. 그리고 오늘 정오부터는 헌재 인근 3호선 안국역 일부 출구가 폐쇄가 됐다. 네. 그러니까 혹시 모를 극우들의 준동. 여기 이제 3호선 대비를 하고 자체가 있어요. 퇴세가 됐대요? 그건 이제 정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국역 헌재 쪽 출구를 지금 막아놓은 출구만 상황입니다. 막았다는 거죠? 출구만. 예. 지금 일단은 막아놓고 그 100m 주변 100m 네.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지금 그 작업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인근에 저희 예. 그 사무실이 있어요. 촛불행동 TV도 있고 경찰에 요청을 해서 네. 바리케이드를 쳤습니다. 혹시나 모를 사태. 실제로 또 일어난 일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도 네. 참.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 선고 당시에도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서 맞습니다. 네. 이번에도 어떤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네. 되고 특히 이번에는 그야말로 극우들의 준동이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이거 사안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경찰이 우선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네. 또 그다음에 이 물리적인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함께 제어해야 되겠죠. 이게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윤석열 하나만 이렇게 파면시켜서 뿌리를 뽑는 것이 아니라 네. 내란 세력의 뿌리를 뽑는 것이고 이것의 뿌리를 생각을 해보면은 80년이에요. 해방 공간에서 친일 매국 세력들이 준동을 했고 네. 이들을 미군정이 보장을 했고 그 이후에 만들어졌던 군사 정권 지금까지의 친일 세력들의 뿌리가 고스란히 남아서 지배 세력이 된 거죠. 그 지배 세력의 정치적 담당자가 국힘당이고 이들은 반드시 해체돼야 됩니다. 그럼 내란 조직이잖아요. 해체해야 된다. 내란 조직이다. 내란 국민의힘은. 조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란 수계를 배출한 것 아닙니까? 1호 당원입니다. 아직까지. 네. 그러니까는 내란 수계가 있는 조직은 내란 조직이잖아요. 통합진보당을 내란 조직으로 찍어서 해체시켰잖아요. 말이 안 되는 판결이었잖아요. 근데 그 예. 논리만 갖다 쓴다고 한다면 내란 수계가 대통령이 되고 수장인 그 정당은 내란 조직이죠. 그러니까는 정당으로서는 내란 조직이 국힘당이 있는 것이고 네. 정부 조직으로서는 윤석열 정권의 국무위원들 조직이 바로 내란 조직이고 그러니까 이들이 내란 대행을 하는 건 너무나도 그들에겐 당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 대행인데 내란 대행을 했던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빨리빨리 척결을 하는 것이 맞았다. 그 민주당이 엄포만 놓지 말고 즉각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래서 실기하지 말고 최상목 탄핵 다소 실기한 측면이 있잖아요. 이미 네, 늦었죠, 그런데 지금. 한덕수도 네. 재탄핵이 너무나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거는 내란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일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이거 국무회의원들 자꾸 이렇게 줄탄핵시키면은 정부 조직이 흔들리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한국 정부 관료 체제라고 하는 것이 튼튼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휘하는 그러한 이 시스템만 있으면은 네. 지금보다 훨씬 잘 굴러가요. 이번에 산불 어떻게 했습니까? 제대로 막아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이제 내란 조직은 철저하게 철거해버리자, 폐기하자. 이 각오를 가지고 이번 네. 4월 4일을 우리들이 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뭐 촛불행동 우리 이제 대표님도 계시지만 많은 네. 국민들이 함께 진짜 네. 오랜 시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니 정권 초기인데 벌써부터 네. 뭐 탄핵 얘기를 하고 촛불 집회 왜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신 분도 일부 계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 정말 네. 큰 일을 하셨다는 생각도 들어요. 큰 일하기보다도 이제 이 자들이 너무나 나쁜 자들이라는 게 이미 그때 그 2019년에 네. 조국 장관 가족을 이들이 도륙한 걸 보세요. 그럼 이들이 어떤 수준의 나쁜 자들인가가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이들의 행동 반경이 넓어지면 네. 그런 일은 이들이 있는 곳에서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뻔히 보이죠.
그러니까 검찰 권력이 쿠데타를 통해서 예. 이 법과 제도를 타고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잘 못 보는 거죠. 일종의 조용한 쿠데타, 사일런트 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포착하기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네. 조만간 정체를 다 드러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이번에 보면은 윤석열이 군사 쿠데타를 한 것도 군사력을 동원하는 그러한 필연적 요구가 있었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한동훈 등등을 통해서 보자면 검찰 권력의 일부가 균열이 됐단 말이죠. 검찰 권력으로만 이 자신의 국가 권력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네. 그 동안에 이 권력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이 정치군부 일부하고 정치 검찰을 결합시킨 것이 이번에 내란 세력의 쿠데타의 구성 요체죠. 그렇네요. 정치 검찰과 정치군부를 연결시켜서. 근데 지금 정치 검찰의 내란 관여의 내용은 잘 안 드러나고 있어요. 심우정이가 지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이자를 털어야 됩니다. 심우정. 심우정. 예. 그 심우정이 윤석열 복귀를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들이 짜 들어간 것이 이번에 실패를 한 거죠. 만약에 직무 복귀를 하게 되면 이번에 이 과정 전체를 복귀를 해서 네. 실수 없는 내란 직동을 한 번 더 시도하려고 들겠죠.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막아야 되는 것이고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도 너무나 네. 막아야 되는 것이고 헌법재판관들이 각자의 정치적 성향과 의지가 각기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자유, 생명과 안전을 위한다면은 다른 생각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승환 가수가 또 이런 얘기했어요. 그분이 나이가 꽤 돼요, 의외로. 네. 환갑이 거의 환갑이 거의 돼요. 예. 뭐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판사들이 다 제 또래예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 국민들이 거기 광장에 예. 집결한 분들이 웃었는데 그 또래인 자기도 이미 판단이 내렸는데 당신들 그 정도 판단 못해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예. 헌법재판소의 판사 여러분들 네.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그 명령을 복종을 해서 네. 4월 4일 날 파면 선고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제는 하기 바랍니다는 말도 안 하고 싶어요. 해야 명령이다. 합니다. 국민의 예. 명령이다. 그리고 추가하자면은 예. 단호하게 파면한다. 처단은 국민에게 맡긴다. 뭐 이렇게 그렇게 참 국민의 헌재, 예. 염원을 담아서 말씀해 주시는데 헌재 위상이 예. 도리어 그렇게 되는 그 순간에 높아질 거예요. 아하. 네.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헌재 입장에서는 그렇죠. 마지막 네. 기회고. 절호의 기회라는 것 잊지 마시고. 네. 자, 오늘 사실은 오늘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오히려 뭔가 속 시원한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네.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그걸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또 뭔가 머리가 좀 맑아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맙습니다. 답답함이 좀 풀리는 네. 그런 원래 시간인데. 박정호 기자님 예? 머리가 맑잖아요. 더 맑아졌다는 얘기죠. 맑아지고 있습니다. 또 맑아지고 있고 네. 4월 4일 11시 우리가 이제 손꼽아 기다리겠지만 그냥 기다리는 걸로만 안 되고 네. 목소리를 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면서 네. 헌재를 향해서 외쳐야 된다. 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네. 가수 백자님이 이제 우리 촛불행동에 이제 새로 또 공로 대표로 또 이제 추가 선출되셨어요. 근데 네. 그분이 노래를 이제 많이 부르시잖아요. 근데 예. 그 중에 파면이 답이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파면이 답이다. 네. 이 노래를 헌법재판소 판사님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면이 답이다. 네. 그 외에는 오답입니다. 답이 그러면 정해져 있습니다. 다 불합격입니다. 그러면은 다 우수수 떨어지게 됩니다. 합격하시려면 국민들이 정해놓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합격하시려면 네. 답을 정확하게 쓰십시오. 파면 글자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파면 네. 두 글자 정답이다. 네. 그대로 꼭 적어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나머지는 오답이다. 네, 나머지는 오답이다. 네. 자, 대표님 오늘 저희가 네. 사실은 이게 헌재가 오늘까지도 미루면서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긴급으로 긴급으로 참 진짜 편성을 해서 우리 대표님 네. 모셨는데
다행스럽게 그래도 오늘 오전에 더더욱 긴급이 됐죠. 더더욱 긴급이 됐어요. 더더욱 긴급이. 마음 놓으면 안 네. 된다. 네. 다시 한번 마음 네, 붙잡을 마음 수 있는 놓으면 시간이 안 되고요.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이 선고기일 지정으로 기뻐하고 다 끝났다는 생각하면 안 된다. 마음 놓으면 안 된다라고 네.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자, 대표님 저희가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면하면서 저희 네. 시청자분들, 네. 우리 국민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못다한 말씀 있으면은 다시 한번 간절하게 듣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존경하고 존경합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엉뚱하게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겨우 8명이 전 국민의 판단을 엎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내려진 답 외에는 없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복을 요구하지 마라.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명령에 승복하고 복종해라.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금 네. 목 상태가 괜찮습니다. 또 네. 좋지 않을 수가 네. 있는데요. 건강 잘 챙기시고 네. 저희가 4월 4일 광장에서 또 관저 앞에서 외치고 또 결과를 보고 또 기쁨의 눈물을 함께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시에도 수영현 녹지공원에서 모입니다. 매일매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마이 TV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